안녕하세요. 나의병원 한의사 정준석입니다. 요즘 겨울 되면서 코피 많이 나시는 것 같은데 코피가 도대체 왜 날까? 나는 남들보다 코피가 좀 더 자주 나더라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오늘 코피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코피가 나는 이유는 너무 다양하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죽방, 어떤 외부 물리적 충격으로 인해서 비강을 흐르는 얇은 혈관들이 터진 경우에 피가 제일 나는, 이게 가장 흔한 코피의 원인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요즘같이 겨울철에 건조한 날씨에 나는 코피는 코가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점막층이 너무 얇아서 충격이 약해지는 경우도 코피가 잘 나요. 이때는 뭐 코 살짝만 건드려도 톡 하고 터지면서 피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코피는 큰 질환이라던가 응급상황처럼 빨리 대응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이런 모세혈관의 출혈로 인한 코피는 금방 1, 2분 내에 멎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리되 조금 지혈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외에 조금 이제 병의 중증도를 따져서 나는 코피를 설명해 드려 보자면, 또 흔한 원인 중에 고혈압 환자분들, 혈압이 순간적으로 좀 높아진다라던가 감정적인 영향이라든가 갑자기 열받아서 뒷목 잡을 때 압이 확 몰리면서 약해져 있는 혈관들이 탁 터지면서 나는 코피, 이런 경우에는 조금은 무게를 좀 두는 게 좋고요. 그 혈압을 낮출 만한 상황들을 빨리 만들어내야 반복적으로 코피가 나는 게 좀 막아지겠죠. 그 다음에는 조금 진짜 무섭게, 혹시 뇌종양 환자분들이라던가 우리가 내압이 높아지거나 혹은 이 지혈하는 능력, 우리 몸의 혈소판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이런 좀 중증도를 가진 코피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조금 가벼운 원인의 코피와 중증 질환의 코피는 그 유지력의 차이가 달라요. 가볍게 나는 코피는 진짜로 한 1, 2분? 길어봐야 한 3, 4분이면 멎는 코피에 비해서 조금 중증도를 가진 무거운 원인을 가지고 있는 이 코피 같은 경우는 진짜 줄줄줄줄 지혈이 되지 않고 심하면 30분, 40분도 계속 나는 코피들이 있어요. 물론 이게 대량 출혈은 아니다 보니까 실신이 되거나 저혈압을 일으키는 위급상을 만들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멎지 않은 코피가 발생이 된다면 정밀 검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의학에서 코피는 육혈이라고 부르는데요. 육이 아니고 육혈이라고 부르는데, 이 비강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혈을 육혈이라고 불렀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 원인을 첫 번째, 열이 너무 많거나, 두 번째, 열이 너무 없거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열이 너무 많은 경우는 아동들이 우리 성장을 엄청나게 할 때, 인생에서 가장 빠른 성장기를 가지는 이때에 몸 안에 열기가 항상 좀 남아 있어요. 조금 성장한 애기들 몸 딱 만져보면 몸이 좀 따끈따끈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좀 덥거나 땀 흘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열이 어딘가 몸속에 흐르다가 막히거나 흐름이 좋지 않아서 코피를 탁 터트리는 순간 열을 조금 식혀주는 좋은 역할을 가지고도 있는데, 양방적으로서는 아직 혈관 형성이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고, 특히 코에 2가지 정도의 공간에 혈관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게 겉에는 가볍게 흐르는 코피가 되겠고요. 좀 안쪽에는 굉장히 신경총이라던가 어떤 혈관들이 많이 모여있는 위험한 곳에 혈관들이 있어요. 거기가 또 코피가 잘 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코피 많이 나서 애기들 이비인후과 가서 레이저로 불로 지졌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좀 깊은 곳에 있는 혈관총에서의 코피가 나는 경우 그렇게 많이 하기도 합니다. 한의학적으로 이런 친구들한테 어떤 처방을 쓸 때는요, 함부로 그 열을 꺼뜨리지 않습니다. 열이 좀 나니까 열을 식혀줘야지 하는 순간 그 열이 아이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편이라서, 오히려 그냥 조금 코피를 내줌으로 인해서 너무 과도한 열을 식혀준다면 아이한테는 좋게 발현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너무 반복적으로, 그 다음에 멎지 않는 코피가 있지 않은 이상은 일단 요즘 같은 겨울철에 주변 환경을 너무 건조하지 않게 가습기를 충분하게 틀어줘서 일단 코가 촉촉한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몸에 열이 너무 없을 때인데요. 우리 몸에 열이 없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나이가 드신 경우가 좀 많거든요. 노화의 과정에서 옛날에는 내가 참 더위도 많이 타고 열이 항상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 추위를 많이 타면서 몸이 자꾸 어슬으슬하게 열이 내가 좀 없다라고 느낀 순간에도 코피가 많이 터져요. 이때는 우리 한의학적으로 혈관을 딱 쥐고 있는 힘이 약해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별것 아닌 충격에 이 혈관을 딱 단단하게 구성할 수 있는 이 힘이 약해지니 금방 탁 터져버리는 거죠. 이럴 때는 뭐니 해도 좀 허해진 몸을 보호하는 게 좋은데, 단순히 보약보다도요,
조금 진맥이나 정밀적인 어떤 문진을 통해서 혹시 최근에 뭐 추위를 많이 타십니까? 혹시 예전에 비해서 몸이 좀 냉하다고 느끼십니까? 해서 열을 보여주는 약들을 많이 씁니다. 그럴 때 코피가 많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몸에 그 혈관을 딱 잡아줄 수 있는 힘이 약할 때는 우리가 측배경비라고 부르는 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달여서 먹으면은 지혈 작용이 많이 된다. 뭐 이런 약재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코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 한겨울에 건조한 환경에서 코피가 자주 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조금 건조한 환경에서는 습도를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부터 다독여 주시길 바랄게요. 나의 병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나의 병원 화이팅입니다.